아니 근데 이거 찍었다고 오늘 마루 회사한테 저격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마루는 몇 년 차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루 시공이 먼저다, 아니다, 교배랑 가구 다 하고 마지막에 마루다, 말이 많던데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로드디안 샤대표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바닥재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11년 넘게 인테리어 하면서 마루만 거의 500집 넘게 시공을 해봤는데요, 이쁘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라 겨울엔 보일러 열기, 여름엔 습기, 수축팽창, 수축팽창 다 견뎌야 하는데 대기업 마루도요, 출시되고 1, 2년 만에 전량 재시공했던 사례도 있고 단종되는 마루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마루가 있다 종류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기업 마루팀에 다 전화해서 원장으로 받고 택배비도 착불로 다 냈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어떤 집에 어떤 바닥재를 써야 할지 검증된 거로다 딱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제가 몇 년 이상 써본 바닥재들로만 추천해드릴게요. 바닥재 선택할 때 가장 고민되는 거, 장판, 마루, 타일 중에 정말 고민되죠. 일단 장판, 패스할게요. 저희 집이라면 장판 안 깔아요. 우리나라는 온돌 형식이라 보일러를 틀면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서 마루 조각 사이사이로 습기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장판은 비닐이잖아요. 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장판 깔았던 집들 철거해야 할 때 보면 바닥에 곰팡이가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은 말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럼 이제 남은 게 타일을 할지 마루를 할지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일은 쿨톤이고 마루는 웜톤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타일로 이렇게 웜톤 디자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나 마루를 결정하실 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하셔야 해요. 제가 예시 5개를 내볼게요. 여기서 몇 개에 해당하는지 손꼽아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두 번째, 난 손발이 찬 스타일이다. 세 번째, 나는 우디한 무드가 좋다. 네 번째, 난 이 집에서 몇 년 살고 이사 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 우리 집에 나이 많은 강아지가 있다. 여기서 3개 넘게 해당되면 타일보다는 마루 추천을 해드립니다. 타일이 보일러 오래 틀어놓으면 따뜻하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맞긴 해요. 다만 중앙난방을 쓰는 아파트는 뜨끈뜨끈하게 보일러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생각처럼 많이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보일러를 24시간 고온으로 맞춰놓으면 관리비 감당도 어렵고, 간절기에 아파트에서 간헐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타일이면 마루보다는 차가운 성질이 맞습니다. 전 열이 많은 스타일이라요, 타일파거든요. 또 타일의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10년이 지나도 이색이 지거나 스크래치가 안 나니까요. 또 하나, 우리 집이 아이의 아기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분들께 타일을 강추해드립니다. 타일이 딱딱한데 아이한테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아이들 걸음마 배울 때 바닥에 푹신한 매트 시공해야 하거든요. 마루도 딱딱해서 똑같아요. 그럴 때 마루 위에 매트 깔면 몇 년 후에 마루가 습기를 먹거나 이색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일은 그럴 일이 없어서 매트를 시공하실 분들은 타일을 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단, 매트 까실 분들은 가구를 설치하신다면 바닥까지 도어를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트 두께만큼 하부를 띄워야지 매트 시공 후에도 붙박이 장문 여실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일 깔면 들뜨는 게 단점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해결할 수 있어요. 타일 시공을 바로 콘크리트 바닥에 하지 마시고요, 이런 디커플링 매트 설치하시면 보일러 틀어서 수축 팽창하면서 생기는 균열을 중간에서 방지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하자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사실 타일이 장점이 진짜 많은데요, 딱 2가지 단점이 있죠. 바로 시공기간과 인건비 차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마루는 주로 원데이 시공인데요, 타일은 최소 4일 이상 걸리니까 인건비가 최소 4배 이상이겠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마루가 바로 이런 마루예요. 이쪽이 타일이고 이쪽이 마루인데요, 마루라고 하면 다 이런 우드 마루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타일 스타일 마루는 대기업 마루 기준으로 크게 3가지가 대세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든 영상에 광고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부정마루 마블러스. 이렇게 옆면을 보시면 내부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사이즈는 리브, 뮤즈, 젠, 듀스 이렇게 4가지 사이즈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동아 자연 마루의 나투스 싱글한테. 우리나라에 타일형 마루를 유행시킨 장본인이고요, 요즘 거의 동아 자연 마루의 매출을 이 친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NAF 보드로 제작이 되어서 합리적이라 일반 강마루 가격으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마루예요. 사이즈는 OT에 450에 900이고 마루 안쪽을 보면 좀 특이하죠? NSC 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보드를 사용해서 타 마루에 비해 흠집이 안 난다고 합니다. 마루인데 흠집이 안 난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쇠공을 구해왔습니다. 이거 진짜 무거운데요, 집에서 뭐 이것보다 무거운 거 떨어뜨린 일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찍었다고 오늘 마루 회사한테 저격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시작해볼게요. 2개가 부정마루의 마빌러스, 이쪽이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이쪽이 동아 자연 마루의 나투신 그란테입니다. 지금부터 이 구슬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오, 지금 이 자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티도 안 나죠? 한번 더 해볼게요.
와 진짜 티 안 난다. 찍힌 티가 아예 안 나는데? 아예 눌린 자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LX 하우시스의 에디톤으로 시험해 볼게요. 야, 이것도 여긴데 아예 티가 안 나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와, 요즘 마루 진짜 좋다. 아예 티가 안 나네.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마루도 티가 아예 안 나요. 다음은 동아 자연 마루의 나투스 싱글한테 한번 시험해 볼게요. 와, 여기가 떨어졌는데 티가 안 나죠? 자, 이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티가 안 나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나이프를 하나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먼저 부정마루의 마빌러스입니다. 야, 그래도 날카로운 걸 떨어뜨리니까 조금은 티가 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찍어볼게요. 여기는 아까 1m 넘는 데서 떨어뜨린 거고, 이건 제가 일부러 찍은 거거든요, 힘을 줘서. 우리 솔직히 집에서 안 이러잖아요. 진짜 힘을 세게 줘야 조금 티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내구성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찍힘이 아예 없다고 홍보하는 LX 하우시스의 에디톤입니다.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나는데? 우리 똑같이 찍어도 볼게요. 오히려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마빌러스보다 조금 더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으로 일부러 찍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내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루가 안 찍힌다고 홍보하는데 솔직히 아예 안 찍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찍혀요. 그런데 내구성은 좋습니다. 이번엔 나투스 싱글한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오우. 아래서 일부러 찍어볼게요. 여기가 위에서 떨어뜨린 거고, 여기가 일부러 힘을 줘서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티가 안 나고 떨어진 건 티가 좀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쳐봤는데요. 이 무거운 원구슬로 낙하를 했을 때 새 제품보다 큰 차이가 없이 내구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날카로운 걸 떨어뜨렸을 땐 차이가 조금 났는데요. 내구성이 가장 좋은 건 부정마루의 마블러스 제품입니다. 나투스 싱글한테와 LX 하우시스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빌러스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타일 스타일의 마루였고요. 지금부터 로그가 사랑하는 우드 마루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저희는 공용부는 타일을 시공하고 방은 아늑한 느낌으로 원목 마루를 시공하면서 집안의 두 가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집에 섹션마다 용도도 다르고 패브릭도 달라서 바닥재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일단 가성비가 좋은 강마루, 여기서 하나 메모해두세요. 강화마루는 절대 까시는 거 아니에요. 강화마루랑 강마루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화마루는 바닥에 얇은 스티로폼을 깔고 시공하는 마루입니다. 보일러를 쓰는 한국형 바닥에 깔면 환경에 좋지도 않고요. 강화마루는 소음에 특히 예민하거든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강마루는 뭐 좋은 제품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부정, LX 하우시스, 동아 다 좋으니까 컬러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강마루 종류에서는 정말 원목마루스러운 부정마루 그랜드 텍스처 165를 추천해드려요. 사실 우드 느낌 좋아하시면 합판마루나 원목마루로 가는 게 정답인데요. 비용은 강마루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이 합판마루, 원목마루 순으로 원목마루가 가장 비쌉니다. 세 마루 모두 합판에 뭘 붙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마루는 합판에 나무 무늬 필름을 붙인 거고, 합판마루는 합판에 얇은 0.5mm 정도의 무늬목을 붙인 거고요. 원목마루는 합판 위에 원목을 붙이는데 2mm냐 3mm냐 4.5mm냐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 측면에서 볼 때는 필름보다 당연히 얇더라도 무늬목을 붙이는 게 좋고, 무늬목보단 원목을 붙인 게 좋겠죠? 비싼 돈 주고 원목 해야 돼? 네. 우드마루의 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데서 줄이시고요. 마루는 꼭 원목 하세요. 집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 다음 질문 많이 받는 게, 마루는 몇 년 차부터 바꿔야 할까요? 이거거든요. 마루 시공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니까 진짜 고민되죠. 연차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사갈 집이 10년이 넘는 집이다 그러면 무조건 바닥재를 교체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애매한 준신축 5년에서 10년 사이 집인데, 그럼 바꿔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거든요.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집 상태가 너무 좋아서 도배만 해도 살만하다, 그럼 바닥재 교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집들이 있어요. 샤시도 갈색이고 문도 갈색이라서 필름이랑 싱크대 정도
정도는 교체해야 한다. 그럼 샤시 필름 붙이는 대신에 그 돈으로 바닥재를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필름 붙이거나 마루를 바꾸거나 견적이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샤시나 문이 하얘지면 집이 새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집에서 컬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닥이거든요. 필름 붙인다고 해서 샤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색깔만 바꿔주는데 돈 쓰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마루 철거하면 그 사이에 먼지 같은 게 정말 많은데 그런 걸 새 걸로 바꾸니까 집을 새 집으로 만들려면 필름보다 바닥재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마루를 안 바꾸면 주방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기존 싱크대를 뜯으면 아래 마루가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마루를 살리면 주방 구조 변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시공 순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직까지 마루 시공이 먼저다, 아니다, 도배랑 가구 다 하고 마지막이 마루다 말이 많던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가구를 시공하고 마루를 시공하면 붙박이장 아래 마루 없죠. 아일랜드 하부에 마루 없죠. 그럼 위치를 못 바꾸죠. 그리고 붙박이장 설치하고 마루를 나중에 설치하면 붙박이장 앞에 이음새 보이니까 실리콘 또 해야 되죠. 실리콘 마감은 안 할 순 없지만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루를 먼저 쭉 깔고 그 위에 붙박이장을 딱 놓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인테리어 회사들이 이렇게 안 하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붙박이장 아래까지 마루를 깔면 마루 자재가 더 들어가죠.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두 번째, 마루를 먼저 해두면 좋은 거 다 알지만 그 위에서 가구 조립하고 도배하고 전기 조명 달면 마루가 찍히죠. 그럼 찍히는 거 어떻게 방지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골판지를 집 전체에 깔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골판지도 찍혀서 예온자만은 안 돼요. 그 위에 합판을 쭉 깔아주면 됩니다. 이거 마루 시공할 때 요청하면 다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위에서 가구를 조립하던 조명을 시공하던 도배를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마루 먼저 깔고 보양하고 도배하고 조명하고 가구 설치하는 겁니다. 마루 시공할 때 주의점 두 번째, 이건 도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똑같은 품번의 마루라도 생산된 날짜에 따라서 색이 다르고 리뉴얼하면서 모델명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마루를 시공하고 여분의 자재는 꼭 보관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인테리어 할 때 얘기해 놓으시면 알아서 남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요즘 큰 대리석 마루가 많이 유행하면서 소규모 건재회사도 앞서서 대형 마루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하자가 정말 많아요. 저희는 다 알거든요. 마루 회사에서 만들면 중간에 납품 시공 업체들 다 껴있는데 그 사장님들이 저희에겐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욕은 이건 깔지 말아요. 왜냐면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후 관리인데 마루가 참 애매한 게 들떴어요. 그럼 마루 제조사 아니면 마루 시공업체 아니면 그걸 중간에 연결한 인테리어 회사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제품이 문제다, 아니다, 시공이 문제다, 뭐 밑작업이 잘못된 거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네, 그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계속 핑퐁하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럴 땐 인테리어 회사가 중간에서 힘 좀 써서 조율해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거래처 사장님들이 솔직하게 장단점을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부정마루에서 처음 대리석 마루 나왔을 때도 LX 하우시스에서 처음 에디터 나왔을 때도 저희는 2년 동안 시공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계절이라서 최소 2년은 넘어서 검증되고 리뉴얼된 자재를 써야 해요. 마루는 진짜 한번 잘못 깔면 살면서 AS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루는 시공팀과 AS팀이 있는 큰 회사 제품이 있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댓글로 마루 말고 궁금한 자재나 시공법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